아침에 일어나 가방을 뒤적였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이불을 들춰보고 부엌 식탁 위까지 훑어보았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찾으면 되었겠지만 혼자 사는 나에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약속과 연락이 휴대폰 하나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뒤적인 끝에 결국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휴대폰 없이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날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하루에 대한 기억입니다. 원래 나는 휴대폰 같은 것에 크게 의지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대부분은 집 전화기 하나로 충분했던 시절이었고 누군가를 만나려면 미리 약속하고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나이가 들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주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면을 켜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뉴스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몇 번이고 뒤져보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외출했을 때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오전 예정대로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매달 먹는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미루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국 전화번호를 눌러 미리 약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뭔가 빠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열쇠와 지갑은 있었지만 휴대폰이 없으니 손이 허전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하나 없다고 이렇게 불안해지는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만 멍하니 층수를 세며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날씨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햇볕이 등을 감싸주었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날씨 앱을 보고 겉옷을 입을지 말지 고민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몸으로 느낀 대로 나왔습니다. 약국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꽃집이 있었고 그 앞에 노란 국화 몇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갔던 곳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집 주인은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 인사가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풍경도 이런 인사도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 이름을 말하고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약사는 잠깐만요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벽에 붙은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혈압관리 방법, 당뇨 예방법, 독감 예방접종 안내 같은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루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저 가만히 서서 글자를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몇 분조차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약사가 조심히 드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작은 슈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가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가끔 우유나 계란을 사러 들르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안경을 쓰고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딱히 살 것은 없었지만 그냥 둘러보다가 사과 몇 개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며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가게를 30년 넘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큰 마트도 생기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봐온 단골들이 가끔 들러주니까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이 작은 가게 안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과를 담은 봉지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또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과를 씻고 하나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창가에 앉아 사과만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먹으니 사과 맛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몇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아들을 데리고 저런 곳에 자주 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놀이터만 가면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밭에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간 시절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어른이 되어 멀리 살고 있고 나는 혼자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 아들과 제대로 통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데우고 김치와 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먹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면서 나는 오히려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꽃집의 국화, 슈퍼 할머니의 이야기, 창밖 놀이터의 아이들까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택배입니다. 받아본 적 없는 택배였습니다. 무슨 물건일까 싶어 박스를 들고 들어와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고 상자를 열자 새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통화도 잘 못해서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리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쓰시던 휴대폰이 오래되어서 새 거 하나 보내드려요. 설정은 제가 다 해두었으니 그냥 켜서 쓰시면 돼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렇게 글로 마주하니 마음이 저며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시간과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미리 설정을 다 해두었다고 했으니 곧바로 통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보았던 놀이터에는 이제 아이들이 없었고 그네만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도 나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급히 학교로 갔더니 아들은 교무실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이 요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들과 밥을 먹을 때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아들이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고민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멀리 떠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서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괜히 부담을 줄까봐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가 먼저 만든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바쁠 것이라고, 귀찮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으며 나 스스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음과 건강도 옛날만 못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익숙했던 동네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자주 가던 가게가 문을 닫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휴대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나는 진짜 연결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 글자로만 마음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휴대폰 없이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휴대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꽃집 주인의 인사, 슈퍼 할머니의 이야기, 그런 작은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세상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나는 아들이 보내준 새 휴대폰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휴대폰 잘 받으셨어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별말씀으려 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나는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로는 느낄 수 없었던 억양과 숨결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을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러. 밥 해줄게.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 엄마 곧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오늘 하루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기에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졌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꽃집의 국화와 슈퍼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흘려보냈을 풍경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득 이 집에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내려가고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두곤 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해져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신호를 놓칠까봐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은 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늘 조용한 공허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글자를 읽어도 아무리 많은 화면을 넘겨도 마음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휴대폰 없이 지내며 나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의 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비슷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고 내일이나 모레쯤 아들이 집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잠시 후에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보니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멈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화면 안에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며 들었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수록 더 불안해진다고. 손에 쥔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라고. 진짜 평안은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만 끄덕였지 깊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지나며 나는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침, 나는 세상과 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꽃집 주인과 눈을 마주쳤고 슈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창밖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제대로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루가 오히려 나를 사람에게로, 삶에게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새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화면을 켰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많은 글자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연결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이 휴대폰을 사용할 것입니다. 약국에 전화도 걸고 아들에게 문자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그 하루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면 밖에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상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되찾게 된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리에는 때로 더 소중한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따뜻한 깨달음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